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역사 선생님 장세은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저번 시간에 선생님이 내줬던 1학기 지필평가 대비 평가 문제 이걸 한번 풀이해보는 시간을 가져볼까 해요. 저번에 선생님 과제를 내줬는데, 물론 점수가 높은 친구도 있었지만 점수가 낮은 친구들도 꽤 보였어요. 선생님이 생각할 때는 희망적인 얘기일 수 있지만, 아, 이 아이는 수업 시간의 내용은 어느 정도 이해하는데 아직 문제 푸는 기술이 조금 부족해서 그렇구나라는 생각이 약간 들었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선생님이 내줬던 문제 한번 같이 풀어보면서, 문제는 이렇게 풀면 되는구나. 라는 걸 한번 같이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자, 그럼 같이 보도록 할게요. 1번부터 나갈게요. 자, 1번 문제는 지도에 나타난 시기에 대해서 옳은 설명을 고르래요. 그럼 일단 지도에 나타난 시기를 먼저 알아야겠다. 그쵸? 자, 보다시피 굉장히 뭔가 일단 통일된 나라는 아니에요. 굉장히 나라가 많고 힌트 1, 나라가 많고 힌트 2, 바로 여기 고조선이 있네요. 바로 이 시대는 춘추 전국 시대입니다. 그럼 1번은 해결했어요. 그럼 이 춘추전국 시대에 대해서 옳은 설명을 보기 위해서 한번 골라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기획부터 볼까요? 기획은 제자백가가 발달하였다라는 내용이 있네요. 맞아요. 그쵸. 춘추전국 시대는 선생님이 설명을 할 때 이렇게 말했어요. 보다시피 여러 개의 나라로 분열되어져서 정치적으로 굉장히 혼란한 시기이긴 했지만, 뭐 사회, 경제, 그리고 문화적으로는 굉장히 많이 발달했던 시기라고 했어요. 그러면 선생님이 이 제자백가에 관한 얘기를 했었어요. 기억나나요? 뭐 유가, 법가, 도가 이런 거 얘기하면서 이 시대에 만들어진 이런 사상들이 나중에 뭐 진나라든 한나라든 그 이후에 중국 왕조에까지 굉장히 많은 영향을 끼쳤다. 그래서 이 제자백가는 중요하다라는 말을 했었습니다. 기억나나요? 그래서 답은 기읍과 디귿 바로 2번이 되겠네요. 오답을 풀어볼게요. 이 당시에는 철제화폐가 아니라 청동으로 된 화폐가 많았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청동제 농기구가 아니죠. 바로 철제 농기구가 보급되었습니다. 이해 가시나요? 자, 그럼 다음으로 2번 문제 한번 보도록 할게요. 다음 정책을 실시한 결과로 가장 적절한 것을 고르라고 하네요. 보다시피, 문자의 통일 정책. 그러면은 우리 떠올려야 될 사람이 있다, 그쵸? 굉장히 많았던 문자를 하나로 통일했던 사람. 바로 누구냐면, 진시황의 문자 통일 정책입니다. 교과서 있는 사람들은 34페이지, 진나라 시황대 보면은 위에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번째 줄. 34페이지 여덟 번째 줄 보면은 문자를 통일했다는 내용이 나와 있어요. 자, 그 문자를 통일한 결과로 가장 적절한 걸 고르면 되겠네요. 자, 답은 몇 번인가요? 네, 그렇죠. 바로 5번입니다. 5번. 선생님 생각에는 4번도 답을 많이 했을 것 같아요. 하지만 문자 통일의 결과가 지역 간의 교류 활발은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지역 간의 교류를 활발하게 하는 건 오히려 뭐 도로를 닦는다든가 이러한 정책 뒤에 지역 교류가 활발해져. 이런 거는 말이 될 것 같은데 문자가 통일돼서 지역 간의 교류가 활발해져 상업이 발달되었다. 뭔가 인과관계가 맞지 않아요. 실제로 시황제가 문자를 통일했던 가장 큰 이유는 바로 5번 때문에 그래요. 문자가 제각각이기 때문에 뭐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제나라 여기 있던 한나라의 글자를 보고 말맞자를 떠올릴 수 있을까요? 이게 말맞자다, 그쵸? 말맞자. 이렇게 문자가 서로 다르면은 진나라 시황제가 뭔가 정책을 펼쳤을 때 사람들이 그걸 이해하지 못하겠다, 그쵸? 일반 백성들은. 왜냐하면 문자가 다르니까. 서로 문자가 지금 다르잖아요, 그쵸? 그래서 이거를 진나라의 문자로 통일한다면 아마 황제가 내리는 명령, 그리고 법령을 백성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해 가나요? 그래서 가장 적절한 것이기 때문에 답은 5번.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자, 3번으로 갑시다. 다음 중 진시 황제에 대해서 탐구할 주제. 오, 진시 황제에 대해서 탐구를 하는구나. 그 적절한 걸 고르래요. 그럼 진시황의 업적 중에 고르면 되겠다. 그쵸? 여러분 몇 번 했어요? 음, 아무래도 진시 황제 하면은 만리장성의 축조. 그리고 바로 제각각이었던 화폐, 문자, 도량령을 통일했다. 이게 대표적인 정책으로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니은, 장건의 서역 파견. 이건 무슨 나라였나요? 바로 한나라였고, 리을 동안 선생님이 이건 알려주지 않았었는데, 이것도 한나라의 업적입니다. 근데 시험 칠 때 걱정하지 마세요. 선생님이 말한 것에서만 냈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답은 몇 번이다? 네, 그렇죠. 바로 기역기역 답 2번입니다. 오케이? 자, 그럼 4번 갈게요. 이번에는 주관식이네요. 한번 읽어볼까요? 힌트 되는 단어들을 한번 줄 그어볼게요. 일단 화북 지방에서는 오호가 세운 여러 나라가 흥망, 즉 세워지고 망하고 세워지고 망하고를 거듭하다가 선비족이 세운 북이 결정적인 힌트가 나왔네요. 그리고 남쪽에서는 동진의 뒤를 이어 한족이 세운 여러 왕조가 건강을 수도로 삼아, 오타네요. 삼아 150년 동안 대립을 해왔다. 여러분, 보다시피 화북 지방 따로, 남쪽 지방 따로다. 그쵸? 중국이 반토막이 났던 시대인가 봐요. 그리고 두 번째, 한이 삼국으로 분열된 이후 수에 의해 통일될 때까지 남북으로 대립하던 시기, 결정적인 힌트가 나왔네요. 한나라에서 수나라 사이래요. 이 시대를 무엇이라고 하나요? 그렇죠. 바로 위진, 남, 북조 시대라고 적으면 될 것 같아요. 궁금한 사람들은 50페이지 쭉쭉쭉쭉 50페이지 바로 여기 나오는 위진, 남북조 시대입니다. 자, 5번으로 갈게요. 자, 다음 자료와 관련된 시기의 문화적 특징을 고르라고 하네요. 그럼 일단 시기를 먼저 파악하고 이 시기의 문화적 특징을 파악하는 게 그 다음이겠다. 그쵸? 자, 그럼 한번 볼까요? 일단 이 시기를 파악해 볼게요. 대따 큰 석굴사원이 있네요. 석굴사원. 그리고 여기 웬 낯익은 그림이 있어요. 자, 교과서가 있는 사람들은 51페이지 한번 볼까요? 왼쪽에 있는 게 바로 교과서에 있는 윈강 석굴 사원입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그림은 바로 완적, 중림칠연에 있었던 완적의 그림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 시대는 누구? 이 시대는 무슨 시대다? 그렇죠. 바로 위진, 남, 북조 시대네요. 이 시대의 문화적 특징만 고르면 되겠네요. 자, 답을 추려볼까요? 일단 기역, 국가의 후원으로 불교가 융성하였다. 맞나요? 틀린가요? 네, 정답은 맞습니다. 교과서 이제 다 있죠. 51페이지에 중간쯤에 새로운 종교와 사상이 유행하다 보면은 거기 아래, 바로 아래 이런 말이 나와 있네요. 불교는 후한 초에 중국으로 전래된 이래 5호 16궁 시대에 본격적으로 지배층과 민간에 퍼졌다. 그 다음 밑줄 쳐볼까요? 특히 황제는 자신의 통치를 정당화하고자 거대한 석굴사원을 세우는 등 불교를 지원하였다. 라고 나와 있어요. 여기 보이는 이 윙랑 석굴사원의 이런 부처의 얼굴도 보통 당시 황제의 얼굴을 많이 따서 조각을 했다고 합니다. 이런 식으로 황제는 스스로를 부처라고 사람들이 여기길 바랬고, 그리고 그렇게 나라에 안정이 오길 바랬었어요. 이렇게 국가가 불교를 후원하는 시절이 바로 위진 남북조 시대입니다. 자, 그리고 니은 볼까요? 노장 사상이 지배층 사이에 널리 퍼졌다. 여러분, 노장 사상이 뭔 줄 아나요? 이거 바로 노자 플러스 장자의 사상을 노장 사상이라고 합니다. 노장 사상. 자, 노자와 장자는 누구냐? 바로 제자백가에서 도가를 만들어낸 사람이에요.
그러면은 이들의 사상이기 때문에 도가의 색채를 굉장히 많이 띠고 있었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자, 이 노장 사상에 대해서도 교과서에 나와 있어요. 교과서 밑에서 하나, 둘, 셋, 넷, 다. 6번째 줄 잠깐 볼까요? 이런 말이 나와 있네요. 한대 이래로, 한나라 시대 이래로 통치 이념으로 자리 잡은 유교에 대한 반발이 일어났고 노장 사상이 지배층 사이에 널리 퍼졌다. 그 대표적 인물이 중림칠연이다. 여러분, 중림칠연은요, 대나무 숲속에 살았던 7명의 현자 해서 중림칠연이라고 하거든요. 이들은 그렇죠. 육아를 반대하고 자연의 이치 이런 걸 파악하고자 했던 7명의 현자를 의미합니다. 어쨌든 이 시대에 노장 사상이 지배층 사이에 널리 퍼졌다. 기억해 두면 좋을 것 같아요. 정답은 이미 끝났네요. 답은 몇 번이다? 그렇죠. 기읍, 니은입니다. 디귿, 리을 같은 경우에는 무슨 시대냐면 바로 당나라 시대의 문화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오케이? 자, 그럼 다음 문제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6번 문제 볼게요. 다음과 같은 중앙 통치 제도를 만들었던 나라에 대한 설명. 자, 일단 그러면은 이 중앙 통치 제도가 어떤 나라 건지 일단 파악을 해야겠다. 그쵸? 보다시피 성이 하나, 둘, 셋. 부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즉, 삼성, 육부. 무슨 시대인가요? 그렇죠. 당나라 시대입니다. 그럼 당나라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걸 고르면 되겠네요. 여러분 답 몇 번 했어요? 답은 바로 1번이네요. 과거제를 처음으로 실시한 나라는 어디였나요? 그렇죠. 바로 당나라 전에 있었던 수나라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자, 그럼 나머지는 전부 다 당나라에 대한 설명이겠네요. 자, 그러면 여러분 복습을 한번 해볼게요. 54페이지 잠깐 올까요? 54페이지의 중간쯤 하나, 둘, 셋, 넷, 5번째 줄부터 선생님이 중요하다고 했어요. 거기 보면 이렇게 나와 있네요. 일단 당은 수나라의 통치제도를 계승하면서 통치제도를 정비했대요. 그러니까 수나라가 통치제도의 기틀을 마련했다면 당나라는 그것을 완성시킨 나라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토지, 조세, 군사 등의 제도를 정비한 것 외에도 중앙의 최고 행정기관으로 삼성육부를 두었다. 자, 그럼 이 내용 나오네요. 삼성육부. 자, 그리고 지방행정구역을 주와 현으로 나왔다는 내용도 바로 이어서 나오네요. 자, 그리고 밑으로 좀 내려가 볼까요? 밑에서 5번째 줄. 이 당나라 통치제도가 8세기 중반 이후로 제대로 운영되지 않았대요. 거기다가 안사인한테 국력이 쇠퇴했어요. 왜냐하면 이때 당나라 수도였던 장안이 반란 세력한테 함락되었거든요. 선생님이 교과서 내용 그대로 읽고 있어요. 그러다가 나중에 또 황소의 난이라고. 황소는 사람 이름입니다. 사람 이름. 음매 황소 아니에요. 그러다가 결정적으로 절도사 세력에 의해 멸망을 했대요. 이거 다 당나라의 통치제도의 특징이니까 2번에서 5번까지는 기억해 두면 좋을 것 같아요. 정답은 바로 1번이었습니다. 자, 7번 한번 볼게요. 가에 들어갈 알맞은 사건을 쓰래요. 한번 쭉 읽어보면서 힌트를 찾아볼게요. 크리스트교는 비잔티움 황제가 내린 땡땡땡을 계기로 동서간 대립이 더욱 격화되었대요. 동서간 대립을 격화시킨 어떤 정책이었나 봐요. 당시 게르만족에게는 그리스도교를 포교하기 위해서 성상이 필요하였고 황제 간섭에서 벗어나고 싶어 했던 고마 아니고 로마입니다. 로마 교회가 이를 거부하였다. 결국 그리스도교는 로마 카톨릭교와 정교회로 분열되었다. 여러분, 결정적인 단어인 성상이 나왔네요. 눈치챘어요? 자, 72페이지 가볼게요. 자, 여러분, 밑에서 5번째 줄에 있다, 그쵸? 이 사건은 무엇이다? 바로 비잔티움 제국 황제가 서로마 교황에게 내렸던 성상 숭배 금지
명이었습니다. 오케이? 자, 중요한 사건입니다. 이것도 기억해 두시면 좋아요. 자, 다음 8번으로 넘어갈게요. 이번에는 개혁운동을 주도한 고수를 고르라고 하네요. 자, 볼까요? 로마 가톨릭 교회는 세력이 커지면서 성직자의 결혼, 성직자 매매 등 타락이 심해졌다. 아이고, 아이고. 게다가 교회는 황제나 국왕, 지방 세력가의 보호를 받았으며 성직 임명 것도 세속 권력이 가지고 있었다. 어머, 어머. 여러분, 지금 그거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이런 보통 종교와 정치를 보통은 지금은 따로 분리를 한다, 그쵸? 뭐 절에서 혹은 뭐 교회에서 어떠한 정치인을 대놓고 막 지지하거나 그렇게 하지 않아요. 이건 어디까지나 종교는 굉장히 피오한, 순수하고 청결하고 약간 세속 권력, 뭐 정치가 개입되면은 아무래도 뭔가 좀 권력이 더해지면서 이러한 굉장히 순수한 종교적인 영역이 더러워지기 쉽거든요. 아, 더럽다는 표현을 써도 되나? 암튼 그래요. 그런데 보다시피 지금 성직자 결혼, 성직자 매매 등 타락이 심해졌어. 그런데, 교회가 이들한테 지배를 받았네요. 그리고 성직자 임명국도 세속 권력이 가지고 있었대요. 보다시피 종교와 정치가 뒤엉켜 있다, 그쵸? 그래서 10세기 초에 어떤 개혁운동이 일어나서 세속 권력에서 벗어나서 교회 본연의 자세로 돌아가고자 하였다. 자, 여러분, 교과서 73페이지. 오른쪽에 교회 개혁운동이 일어나다 보인다, 그쵸? 거기 보면은 이제 교회가 세속 권력의 지배에서 벗어나서 교회 본연의 자세로 돌아가는 개혁운동이 일어났다라는 내용이 밑에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번째 줄에 나와 있어요. 근데 이게 어디를 중심으로 일어났다? 그렇죠. 바로 클리니 수도원. 오케이? 자, 클리니 수도원을 중심으로 개혁운동이 일어났어요. 오른쪽에 카노사의 굴욕도 쌤이 중요하다고 했었어요. 이 카노사의 굴욕에서 바로 이 황제 하일리 4세를 무릎 꿇혔던 교황이 바로 클리니 수도원 출신인 교황 그레고리오스 7세였습니다. 오케이? 이렇게 연결 지으면 될 것 같아요. 넘어갑시다. 자, 9번 볼게요. 자, 십자군 전쟁. 나올 것이 나왔다. 그쵸? 십자군 전쟁 굉장히 중요합니다.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여러분 다 몇 번 했어요? 되게 거슬리는 단어가 있네요. 그렇죠. 바로 3번. 십자군 전쟁의 결과 선지 탈환이라는 목적을 이루었나요? 아니었죠. 이거 이루지 못했습니다. 200년 동안 싸웠지만 결국 성지였던 예루살렘은 이슬람의 수중에 떨어졌었어요. 나머지 1, 2, 4, 5 굉장히 중요한 내용 많다, 그쵸? 특히 2번, 4번, 2번, 4번 내용 되게 중요할 것 같아요. 2번, 4번. 왜냐하면은 선생님이 이제 중세가 무너지는 그 결정적인 계기를 십자군 전쟁이라고 했었거든요. 그래서 십자군 전쟁의 결과로 뭐 원거리 무역이 촉진되면서 유럽 도시가 발전했고, 그리고 교황권이 추락하고 봉건 연주와 기사객은 몰락했고, 이런 게 다 중세 봉건 사회가 흔들리는 그런 모습들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다는 말도 했었습니다. 어쨌든 답은 3번입니다. 자, 다 와가요. 조금만 더 힘내요. 10번 봅시다. 전쟁의 결과로 옳은 것을 고르래요. 그럼 이 전쟁이 무엇인지 일단 파악을 해야겠네요. 결정적인 힌트들을 찾아볼게요. 나왔다. 바로 잔다르크가 활약. 여러분, 잔다르크가 활약했던 영국과 프랑스의 싸움 무슨 전쟁인가요? 그렇죠. 바로 백년 전쟁. 그럼 백년 전쟁에 대해서 옳은 것만 고르면 되겠네요. 백년 전쟁은 여러분 교과서 79페이지 위에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번째 줄에 나와 있어요. 한번 백년 전쟁도 읽어두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결과로 옳은 것 답 몇 번인가요? 그렇죠. 바로 3번입니다. 이 지금 79페이지 제목 자체가 중앙집권 국가가 출현하다다, 그쵸? 선생님이 저번에도 말했다시피 백년 전쟁이든 뭐 장미 전쟁이든 이러한 전쟁 자체가
일단 기사들의 세력을 약화시켰어요. 왜냐하면은 전쟁에 참여했던 세력들이 기사 세력이기 때문이죠. 그리고 이런 전쟁이 국가와 국가 간의 전쟁이었기 때문에 장미 전쟁 빼고 백년 전쟁 같은 경우에는 영국이란 국가와 프랑스라는 국가 간의 전쟁이었다. 그쵸? 그렇기 때문에 왕을 중심으로 똘똘 뭉칠 수밖에 없었다라는 말을 했어요. 덕분에 왕의 권력이 높아졌고 덕분에 중앙 집권 국가를 잃었다는 말도 했었어요. 이해 가나요? 그래서 백년 전쟁의 결과를 옳은 건 다 3번 하도록 할게요. 자, 그리고 11번 마지막 문제다. 종교개혁이네요. 교과서 81페이지입니다. 81페이지. 자, 81페이지 보면은 종교개혁의 인물로 쌤이 루터랑 칼뱅을 얘기했었어요. 그럼 일단 이 인물의 주장을 한번 볼까요? 인간의 구원은 신이 미리 정해놓았고 구원을 믿고 성서에 따라 생활해야 된다. 어머나 구원이 신이 이미 미리 정해놨대요. 여러분 이걸 뭐라고 하냐면 교과서 81페이지에서 밑에서 네 번째 줄 예, 정, 설 보일까 여러분? 구원은 이미 신이 정해져 있다. 구원은 이미 예정돼 있다는 뜻입니다. 이해 가나요? 미리 정해졌다는 거죠. 자, 그럼 이 주장을 한 사람은 누구? 그렇죠. 바로 칼뱅. 요렇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제 목소리 자꾸 이상하네요. 여러분 이제 제 선생님이랑 1번이랑 11번까지 한번 풀어봤어요. 자, 아마 문제를 잘 푼 친구도 있을 것 같고, 어머, 나 이거 왜 기억이 안 났을까? 하는 친구들도 있을 것 같아요. 뭐 어때요? 그냥 우리끼리 한번 시험 삼아 쳐본 문제잖아요. 그쵸? 여러분, 항상 문제를 읽을 때는요, 일단 문제가 요구하는 것을 항상 먼저 파악한 다음에 뭐 지도든 보기든 봐야 될 것 같아요. 가장 많이 하는 실수가 뭐냐면 옳은 것은 그리고 옳지 않은 것은 이런 거 고를 때 신나게 문제 풀어놓고 알고 보니까 문항은 옳지 않은 걸 고르라고 했던 거죠. 이런 실수 되게 많이 해요. 그러니까 항상 문제를 풀 때는 출제자가 무엇을 묻고 싶어 하는지 문제를 정확하게 읽고 보기든 지도든 보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해 가나요? 아는 문제라고 막 마음 급하게 하지 말고 차근차근 천천히 푸는 게 또 중요하겠죠. 이런 문제도 계속 풀어봐야 스킬이 느는 거니까 항상 이게 교과서를 이해한 다음 문제를 풀어보세요. 선생님이 절대 금지했던 건 문제, 자습서 같은 걸로 내용 요약한 거 보고 문제 푸는 거 안 됩니다. 교과서부터 파악이 끝나야 문제 푸는 게 훨씬 수월해요. 알겠죠? 어차피 선생님은 교과서를 토대로 문제를 냈으니까요. 어, 얘기가 길어졌는데 어쨌든 화이팅 합시다, 여러분. 일단 그럼 우리 다음 시간에는 우리 청나라 남았다, 그쵸? 청나라 마저 풀고 그 다음에는 일단 교과서 밑줄 좀 그어줄까 해요. 그러고도 만약에 시간이 나면 이런 문제들 좀 더 풀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이해가죠? 일단 다음 시간은 청나라 할 거예요. 그러니까 교과서와 학습지 꼭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 학습지는 쌤이 가지고 있네요. 아유, 맞다, 맞다. 그러면은 쌤이 학습지 이것도 청나라 미리 올려둘게요. 뽑을 수 있는 사람은 미리 뽑아서 다음 시간에 준비하고, 만약에 없는 사람은, 뭐, A4지에 살짝살짝 답을 써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알겠죠? 자,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